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코코볼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의 주제, 자, 공식 분석, 그다음에 이제 관계 확인입니다. 관계. 그렇죠.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학에서 이제 출제자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우선은 공식이 등장을 하면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를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우선 공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가 그 공식과 함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공식은 공식대로 따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 따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또 따로 암기해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식 하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관계와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오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다른 데서 못 들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세요. 듣고 나면 무릎을 치게 될 것이야. 왜 내가 여태 저거를 몰랐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1번에 선생님이 이제 공식을 그냥 임의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공식 하나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부분이 공식 분석이잖아요.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이거를 꺼냈어. 이게 물리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이제 등호까지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공식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무엇인지, 전류하고 저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에 대한 관계만 확인하는 것만 볼 거예요. 오케이?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개념을 몰라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야, 얘들아. 그치? 안 들으면 손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계속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설명할 때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기호로 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문자 V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대문자 I로 표시할 거고, 저항은 대문자 라지 R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V는 IR.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간략하게 기호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공식이 되는 것이고, 얘네들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를 너희들이 지금 혹시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중학교 때 배웠거든? 정말 미친 듯이 외웠지. 그치? 아직도 머릿속에 얘네들이 각인이 되어 있을 거야. V는 IR, V는 IR. 전기 파트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오메 법칙에 해당되는 공식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쵸? 그래서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지. 그치?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V는 IR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간에 점 순위는 곱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면은 V하고 I가 있어요. 얘네들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출제자가 그걸 물어볼 수 있거든, 얘들아. V하고 I, 얘네 두 마리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다. 그치? 암기하는 거 싫잖아.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우선은 우리가 관계에 대한 부분을 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를 우리가 보려면 얘들아 우선 기본적으로 공식 혹은 관계식이 필요해. 알겠어? 그게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을 거야. 혹은 뭐 문제집이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관계를 보면 되는데 관계 볼 때는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V하고 I 이 두 마리의 관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R이라고 하는 떨거지가 생기잖아. 그치? 얘네 두 마리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 둘을 뺀 나머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보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값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전압과 V하고 전류, I 값이 서로 무슨 관계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V하고 I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중간에 등호가 어떻게 얘네들 두 마리를 가르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V하고 I가 둘 다 좌항에 있거나 둘 다 우항에 있으면 공식 분석이 안 됩니다. 한 마리는 좌항에 있고 한 마리는 우항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되시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끝까지 들어봐.
지금 여기 보면은 V라고 하는 값이 있지만 밑에 보이진 않죠?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R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지만 네, 아래쪽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연수 100처럼 보이지만 아래쪽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연수 15처럼 보이시죠? 밑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2를 너희들이 잘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밑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숨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래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V 값은 왼쪽에 있고 I 값은 오른쪽에 있어. 지금 조건은 잘 맞아 떨어졌어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 놈은 왼쪽, 한 놈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되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봐줘야 될 부분이 뭐냐? 얘네 두 마리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V라고 하는 값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쵸? I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둘 다 위에 위치하거나 혹은 둘 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례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 분석하는 방법 한 가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다시 둘 다 위쪽에 쓰여져 있거나 혹은 둘 다 아래쪽에 쓰여져 있으면 두 마리는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자, 그럼 정리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는 V하고 그 다음에 I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관계예요. 글씨 보이나? 자, 그러면 얘네 두 마리의 관계만 물어보라는 보장 있어? 아니지. V하고 R과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밑에 1이 생략되어 있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V 값은 왼쪽에 R 값은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것도 네, 괜찮아요. 그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요. 얘 위쪽에 쓰여져 있죠. 그러면 어떤 가정사실이 들어가게 될 거냐? 우리는 지금 V하고 R과의 관계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I라고 하는 값은 어때야 돼?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V 값도 위에 쓰여져 있고 R 값도 위에 쓰여져 있으니 이 두 마리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것도 정리할 수 있죠? V와 R인가요? 자,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되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볼 거냐? 하나 남았죠. I하고 R과의 관계를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I하고 R 값이 둘 다 우항에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 우항 섞였어 지금 단어가. 자, 그러면 한 마리를 좌항으로 이항을 시켜야 돼. 이사를 시켜야 돼. 이동을 시켜야 돼. 항을. 오케이? 그러면 공식을 변형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치? 공식 변형하는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쵸? R을 좌항으로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얘하고 동일한 기호를 아래쪽에다가 똑같이 양쪽에다가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V는 IR에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값을 좌항으로 이항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얘랑 똑같은 기호를 여기에서도 한번 나눠주고 이 좌항에서도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약분해서 지울 수 있지. 그치? 그럼 R이라고 하는 값이 좌항으로 지금 이항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네들 지우면 되잖아요. 그쵸? 공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V 위쪽으로 들어갈 거고 R은 좌항으로 이항을 했고 우항에는 I 값만 남아있고 보이진 않지만 밑에 1이 생략되어 있다. 그쵸?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 I 값 우측에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R 값 좌측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얘는 I 값은 위에 쓰여져 있는데 R 값은 아래쪽에 쓰여져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I 값과 R은 서로 무슨 관계구나? 반비례 관계구나. 자,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마리는 비례 관계고 I하고 R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강의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비례보다는 사실 비례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비례 관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출제자가 비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계산 문제를 반드시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건데 그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 착실하게 풀어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비례하고 반비례 관계에 대한 부분. 뭐 출제자가 얘네들 관계가 어떻게 되니? 그럼 얘네들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겠지만, 그죠? 이거는 딱 중학교 수준에 머무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비례 관계에 해당되는 그래프의 종류가 3가지, 그 다음에 반비례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프가 또 3가지가 들어갑니다. 되시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을까? 좀 작게 그릴게요. 왜 긴장이 되냐? 화면 안에 다 그려져야 되는데. 너무 작은가? 이 정도 볼 수 있지. 네. 이렇게. 선생님 나름 정성껏 그려봤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이렇게 사선, 곡선, 곡선. 그렇죠? 사선, 직선이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곡선, 곡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잘렸지. 그치?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비대해 보일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위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다 비례 그래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 반비례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이게 비례 그래프.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반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대로 따로 암기하고 관계 따로 암기하고 그래프 따로 암기하고 되게 바보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식만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위치를 토대로 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관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줄줄이 알사탕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3개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거 3마리를 다 암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다 비례야.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이 다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비례 그래프라고 하면 요 첫 번째 직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그래프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되니? 각각 이제 그쵸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아이를 하나하나씩 뽑아드렸습니다. 근데 고등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직선하고 곡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 너희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선하고 곡선 무슨 차이인지 몰라. 왜냐면 수학 시간에 내가 졸았거든.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직선으로 들어가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해요. 단어가 되게 어렵지. 그치? 되게 세련된 표현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곡선으로 들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네.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x값만 들어가 있는 아이. 2차 함수라고 하면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우리 수학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뭐 1차 함수 그래프다, 2차 함수 그래프다 자세히 안 물어봐요. 알겠죠? 근데 수학 시간에는 물어볼 거야. 우리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나한테 거기까지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요게 1차 함수 그래프, 곡선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2차 함수 그래프. 이게 너희들이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착실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증가할 때마다 한 칸씩. 그치?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증가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주춤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니 나중 되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지. 그치? 이게 2차 함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쪽 부분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응? 뭐 그래프가 뭐 사실 너희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그래프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성인이 돼서라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프가 그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분석은 우리 기본 사항이니까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도 따로 선생님 강의 올려드렸어요. 이제 그거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식 분석을 같이 봤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강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되게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나왔을 때 숨어있는 일을 찾고 그 다음에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포지션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도 그치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라는 부분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다가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